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자료 나간 게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강의 계획서랑 일기 스터디 세부 진도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두 장을 한번 펴볼게요. 강의 계획서는 제 사진 있는 거 말고 그냥 훅 덮어버리세요. 그러면 맨 뒷장 이렇게 표 있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강의 계획서에 있는 진도는 대략적인 이제 큰 범위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오시면 이제 일기 세부 진도표 이렇게 한 장짜리 나간 거 있어요. 그 세부 진도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기부터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있죠. 일기 세부 스터디 세부 진도표 보시면 일단 핵심 정리를 주제로 해서 주요 논점을 표기되어 있고요. 옆에 보면 뭐가 있죠? 법조문 암기사항이 있죠. 그래서 조문 시험도 같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우리 시험 올해 발표 난 거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올해 시험 발표 났는데 10월 18일 날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한 40명 정도 받았습니다. 합격했다고 좋은 소식도 받았고, 물론 좀 마음이 무거운, 조금 아쉬운 소식들도 많이 들렸어요. 근데 합격 소식을 제가 이제 오늘 오후, 그 다음에 여기 그 스터디 강의실 들어오기 직전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67명 정도 제가 이제 받아서, 합격생은 67명 정도 받아서 제가 이제 세부 점수 제가 좀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세부 목차를 지금 분석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 60점대는 합격생들 60점대는 어떻게 쓰고 50점대는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49점 이렇게 받은 분이 있거든요. 법규를 49점을 붙고 49점으로 하고 실무 이론 점수가 높아서 붙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딱 그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스터디 끝까지 들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스터디에서 꼴찌에도 붙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 꼴찌 했는데 또 붙었어요. 이게 매년 한 명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시험 봤는데 나 오늘 꼴찌인 것 같다. 오늘 나 꽈락 맞은 것 같다. 해도 어떻게 하면 되죠? 열심히 하셔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꼴찌로 붙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힘내셔가지고 우리 시험까지 좀 열심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세부 목차 분석을 해서 더 정밀하게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대략적으로 제가 분석을 했을 땐 일단 문제 1번, 그 다음에 문제 2번, 그 다음에 문제 3번 이렇게 있었어요. 사실 문 1, 2, 3번은 큰 차별점이 없었습니다. 보통 뭐 아무리 못 봐도 50%, 그 다음에 잘 보면은 60%나 뭐 많게는 70%까지도 점수를 득점을 받아서 여기서는 괜찮은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 4번. 자, 문제 4번. 끔찍하죠. 지금 이제 추억이 막 이제 생각나려고 하죠. 시험장에서 추억이.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보정해서 점수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얄짤없이 칼채점이 들어왔습니다. 합격생들도 2점 받으신 분도 많고요. 어떤 분은 0.5점, 0.5점. 어떤 분은 1점. 어떤 분은 뭐 4점. 근데 6점 받으신 분이 있었어요. 6점 받으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21조를 다 썼대요. 우리 사무소 개설 등. 그래서 그 논문을 다 쓰고 그다음에 합동사무소까지 관련된 논점까지 썼대요. 그렇게 써야지 6점. 근데 대부분 합격생들도 여기서 몇 점 받았냐면 2점, 3점. 개설 쓰고 2점. 자, 신고. 자, 우리 사무소 개설 갑자기 이제 감정평가법을 이제 이야기하게 됐는데 어쨌든 사무소 개설 같은 경우에 과거에 신고가 있었죠. 근데 그게 삭제됐죠. 근데 신고의 성질 중에 우리가 막 자기한결적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하면서 성질 막 썼었잖아요. 그거를 아무리 많이 써도 점수를 하나도 안 줬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는 아예 없는 점수로 아예 0점 들어갔고 대신 뭐 개설에 대한 연역 이런 거는 점수가 1, 2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개설 쓰시고 뭐 사무소 개설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신고로 뭐 삭제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신고에 대해서 성질을 후술하겠다. 신고 성질. 이렇게 신고 성질 쓰시고 여기다 한 바다 이렇게 쓰셔도 이건 점수 하나 안 들어가고 여기서 1, 2점밖에 안 받았습니다. 합격생들도. 그래서 사실은 뭐 한 58점 정도 나올 사람들이 한 51, 2점. 여기서 문제 4번에서 점수를 많이 까먹었더라고요. 그래서 1점이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스터디나 단과 때 한 2개월에서 3개월 전부터 꼭 법전을 보고 들어가세요. 꼭 법전을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법전 1조부터 쭉 한 번씩 흐름을 보세요.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다 보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정말 다 암기하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암기하는 사람만 일부고 다들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 세부 진도표 보시면은 법조문 암기사항 있죠?
저희 3법 같이 암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조문 문제는 사실 이제 요번 주 뭐 많이 없지만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렇게 범위를 끊어가지고 법조문 관련된 문제, 문제 4번식으로 올해 기출처럼 이렇게 내겠습니다. 혹시 설령 올해 문제처럼 이렇게 사무소 개설 등을 설명하시오, 21조에 설명하시오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법조문을 암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단문에 있어서 제가 법조문 같이 항상 암기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디테일이 달라요. 암기하신 분과 암기하지 않으신 분의 그 디테일이 달라요. 그래서 질적인 점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 요번 일기 스터디 컨셉은 좀 지우고 자, 우리 일기 스터디 컨셉은 일단 물론 이제 기출 중요하죠. 기출 문제도 나오는데 조문 문제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조문 문제 뭐 제가 뭐 30점, 40점 뭐 조문만 쓰시오 이런 문제 안 나죠. 해봤자 5점에서 10점 정도로 조문 문제를 같이 내드릴게요. 그래서 이 진도표를 보시고 법전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쭉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비상법전 갖고 계신 분들은 별 3개, 별 2개 위주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조문 중요하고 일단 법조문 문제와 기출문제 나왔는데 기출문제 또 그대로 내면 재미없잖아요. 물론 좋은 문제는 그대로 낼 건데 기출문제는 변형을 할 겁니다. 변형. 그대로 내는 문제도 있지만 변형을 하면 어떻게 하냐. 배점이나 응용 문제, 배점이나 이제 응용 문제 형태로 배점을 그래서 뭐 15점인데 20점을 내거나 아니면 20점을 출제했는데 제가 반대로 10점으로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배점 변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구를 뭐 다른 걸 변형을 해서 논점을 추가하든지 섞든지 이렇게 좀 내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이렇게 내는데 자 이제 작년까지는 일기 스터디까지는 오픈북 하셔도 돼요. 오픈북 해서 집에 가셔서 복기하시면서 암기를 하세요. 이렇게 좀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암기는 1월부터 무조건 하세요 했는데 이게 암기하시는 분의 사람마다 이제 속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1월에 잘 외워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때 오픈북 편하게 하다가 1월부터 갑자기 암기하려니까 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1월, 2월, 3월 이렇게 지나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암기를 조금 앞당겨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세요.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시작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세부지정법의 핵심 정리 주요 노점이 있는데 뭐 일주일에 뭐 몇 개 안 되죠. 그죠? 1회차, 그죠? 10회차. 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은 뭐 많으면 뭐 6개, 7개, 적으면 3, 4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만이라도 암기를 하세요. 선생님 암기할 시간이 없는데요. 그러면 자기 전에 뭐 20분이라도 본다든지 이렇게 좀 쪼개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암기를 하고 가자. 그래야지 나중에 1, 2, 3월에 조금씩 더 추가해서 아니면 플러스 알파나 아니면 판례를 조금씩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암기를 조금씩이라도 하시고 선생님 저는 직장병이에요. 아니면은 저는 뭐 학업병이 육아병이에요. 뭐 알바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러신 분들 있죠. 시간이 없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A급이라도 조금씩 뭐 이걸 4개나 5개 다 못 내겠다 하면은 2개만이라도 일주일에 2개만이라도 조금씩 외우세요. 그래서 올해 이제 직장 병행 하셔가지고 붙으신 분도 계셔요. 붙으신 분도 계신데 대신 이제 붙으신 분이 공무원이시고 그다음에 아직 더 공직 생활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유튜브는 이제 합격 수기는 나중에 공직을 나오신 다음에 찍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밥을 사드리면서 이제 많이 여쭤볼 건데 어쨌든 직장 병행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했냐면은 하루에 뭐 퇴근을 하시면은 이제 뭐 7시 집에서 7시 반 뭐 이 이후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저녁 식사하시고 나머지 한 대여섯 시간을 엄청 집중도 있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6시간을. 그래서 6시간을 뭐 그냥 대충 뭐 유튜브 보고 아니면 뭐 대충 그냥 뭐 이렇게 찍찍 이렇게 긋는 것도 아니고 실무도 한 50점을 푼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풀고 그냥 실무 대충 목차 풀고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계산기 쳐보고 하고 그래서 진로 승부하셔서 이번에 잘 보셔가지고 붙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합격생들 물어보면은 뭐 최소가 8시간인 것 같아요. 특히 전업이신 분들은 꼭 붙어야 되죠. 전업이신 분들은 하루에 8시간, 직장 병행이신 분들은 어떻게라도 시간을 쪼개서 하루에 5시간, 요 공부 시간을 꼭 확보를 해주세요.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래도 우리 직장 병행이나 아니면 3년차 동차 저는 아직 지금 감이 안 올라왔어요. 이러신 분들 있죠. 저는 꼭 오픈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 오픈북 안 하면은 법규 시험 안 볼래요. 이러신 분들 있죠. 그냥 저 집에 갈래요. 이러신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오픈북을 하긴 하는데 그런 분들 한해서 오픈북을 하긴 하는데 그 오픈북한
문제 위에다 오픈북이라고 써주세요. 그러니까 오픈북하고 예를 들어 문제 1번을 오픈북했다. 그럼 문 1 위에다가 오픈북하고 30점 쓰고. 근데 문 2는 내가 암기한 거 있어서 그래도 좀 좀 썼어. 안 보고 썼어. 하면은 거기는 오픈북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문항별로 오픈북 쓰세요. 그럼 계속 쓰다 보시면은 한 3주, 4주 지나면 아 이거 오픈북 계속 쓰시면서 아 하면 안 되겠지 하면서 조금씩 이제 암기를 늘리시겠죠. 그래서 오픈북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최고 답안으로 안 뽑을 거예요. 최고 답안에서 삭제합니다. 그렇다고 첨삭을 안 해주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해서 내셔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오픈북은 최대한 하지 마시고 만약 해야 된다면 뭔가 내가 사정이 있어서 해야 된다면 문제 번호 위에다가 이렇게 병기를 해주세요. 최고 답안에서는 조금 삭제를 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기는 100점은 아니고 70점입니다. 70점. 그래서 70점씩 계속 시험 보다가 2기부터는 요땐 100점이에요. 100분에 100점을 시험을 보는데 지금은 우리가 진도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연기 때는 제가 아예 논점을 아예 대놓고 찍어드렸었거든요. 근데 2기부터는 무작위 랜덤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기 10회차 동안 어때요? 범위를 나눠서 암기를 하시는 게 2기 때, 2기 때 조금 편안하시겠죠? 그래서 2기, 우리 3기는 100분에 100점인데 2기 컨셉은 뭐냐면 타시험 기출. 타 국가시험에서 나온 논점들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뭐 판례가 있으면 좀 변형을 해서 문제를 드리고요. 이제 3기, 4기 같은 경우에도 3기, 4기도 당연히 100분에 100점이죠. 3기, 4기 때는 그 해 뭔가 떠오른 논점이 있다, 논문이 있다, 중요한 주제가 있다, 뭐 학회에서 뭐 중요하게 지금 발표하는 주제들이 있다. 그런 것들, 최근 이슈들, 그다음에 최근 판례, 3기, 4기. 최근 판례나 아니면 업계 이슈 같은 것들 있죠. 이슈. 그래서 사실 올해는 뭐 징계가 조금 이슈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잘못하신 분들, 평가사님들 막 징계도 받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징계와 관련된 논점이 좀 나오기도 했었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3기, 4기 때 다룰 겁니다. 근데 2기, 3기, 4기 다 무작위 랜덤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1기 때 하나하나씩 범위별로 차근차근씩 암기하시면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연기 12차, 지난주 거 자료 한번 볼게요. 자, 채점무기랑 보통 답안, 최고 답안을 좀 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채점무기 보시면 문제 1번에 문단의 마지막 줄을 보시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우리 감정평가법, 우리 손해배상 책임 요거 잘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일부 답안은 얘를 모두 서술하지 못했으면 이번 기회에 두 의미로도 따서 감고부선이니 해서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책임 요건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잘 서술해 주신 바 구체성에 따라 점수가 차등적으로 부여됐다. 요번 실제 답안도 그렇게 채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조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적었는지, 그 다음에 우리 문제 1번에 요번 기출이야. 요번 기출의 문제 1번에 물음이 같은 경우에는 학설을 얼마나 자세하게 썼는지 이것도 좀 점수가 갈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성이라는 부분. 자, 그리고 구체성 살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물론 뭐 핵심 정리에 있는 기본 단문이나 아니면 조문이나 판례를 자세히 쓰는 것도 맞긴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사안포석도 잘 써야 돼요. 그럼 선생님 이거 다 하고 나면은 우리 배점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초과될 수도 있겠는데요. 딱 16피 안 채우고 그냥 조금 더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50점대 합격생과 60점대의 차이점은 뭐였냐면은 분량도 있었어요. 물론 50점대 맞고도 붙으신 분 많아요. 그래서 55, 56, 57, 58, 59 여기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60점 이상도를 많았어요. 61, 60, 그 다음에 뭐 68 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 특징이 뭐였냐면은 일단 올해 시험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분량 50점대 합격생과 법규 안에서 60점대 합격생의 기준은요. 50점대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16 또는 15, 16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권에 맞춘 거죠. 물론 여기도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뭐 58, 59 뭐 이렇게 많이 붙었죠. 그런데 68점, 69점 맞으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분들한테 제가 분량을 물어봤는데 21, 60점대들 20, 적어도 18페이지 이렇게 왔습니다.
참 이게 경쟁이 심해졌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16페이지 뭐 맞게 써면은 웬만하면 50 후반, 60 후반도 주고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분량으로도 좀 차이가 났었어요. 분량으로 차이 났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은 저 요번 이제 내년 시험에는 무조건 20페이지 쓸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떨어진 불합격생분도 오셨거든요. 불합격생도 제가 그 목차랑 세부 점수를 다 분석을 해요. 근데 불합격생분 중에서 21페이지를 썼는데 50점을 맞으시는 분이 있어. 18페이지 썼는데 뭐 47점을 맞으시는 분이 있어.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 2권 쓰신 거잖아요. 손 들고 2권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왜 점수가 낮을까요? 논점을 틀렸어요. 딴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략은 뭐냐면 일단 최우선순위는 뭐죠? 논점을 맞추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내가 이 논점을 잘 알고 많이 연습을 해서 암기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글 쓰는 것도 잘 쓰고 그러면은 거기서 뭐 사안포섭이나 요건을 구체하거나 뭐 법조문을 더 정확하게 쓴다든가 많이 쓴다든가 해가지고 거기서 분량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물론 이제 뭐 요 분량에 따라서 점 차이가 있었지만 일단 1순위는 논점, 그죠? 논점 맞추는 거. 그다음에 2순위가 배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혹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6P 하고도 좀 제가 안타깝던 분이 뭐냐면은 딱 16쪽을 맞춰서 썼어요. 16쪽을 딱 맞춰서 썼는데 시간이 남았대. 근데 좀 그냥 애매해서 가만히 있었대. 그래서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써봤는데 16쪽에 딱 맞춰서 써진다. 그리고 나는 뭐 한 10분 남았다. 90분 만에 썼다. 그럼 정직하게 나는 16쪽만 쓰겠다. 이게 아니라 시간이 남으신 분들은 무조건 더 쓰셔야 돼요. 시간이 남으신 분들은 무조건 더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잘 쓰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저는 뭐 18페이지, 20페이지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이러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선생님 저는 14페이지밖에 못 써요. 그래서 시험 접어야 되나요? 이러신 분도 있어요. 시험 접어야 돼요? 14페이지밖에 못 쓰면? 아니요. 14페이지 쓰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전략을 바꾸셔야 돼요. 자, 14페이지 쓰신 분들은 그 한 줄에 글자 수가 몇 개 들어가는지 보세요. 혹시 20자 이상 넘어간다, 23자, 뭐 25자 뭐 이렇게 넘어가신다 하시면은 글씨 크기를 그냥 키우세요. 그래서 글씨를 저는 페이지 100점에 14페이지밖에 못 써요 하시는 분들 있죠. 요 정도 14에서 뭐 15페이지밖에 못 써요. 그래서 분량이 다 안 나와요. 이러신 분들은 한 줄에 16글자. 그냥 글자를 키우세요. 아니면 띄어쓰기라도 키우세요. 그래서 분량을 좀 많아 보이게 하는 그런 약간 보기 좋게 이렇게 보이는 이런 전략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하세요. 보통은 23자. 보통 한 줄에 16에서 23자인데 나는 좀 페이지가 안 나온다 하시면은 글자를 좀 키워서 16, 17 요 정도로 키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보기 좋게 보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채점하기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우리 문제 2번 같은 경우에 적정성 검토였는데 거기도 이제 문제 2번에 문단에 마지막 줄 볼게요. 자, 이제 법조문의 법률은 또 많이 잘 썼는데 시행령 7조의 2 내지 7조의 4까지 내용을 서술한 답안은 없었다. 그래서 이 법률만 쓰신 분, 그 다음에 시행령까지 쓰신 분의 차이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1기 동안에는 법률 중심으로 좀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2기 때 필요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있으면 거기서 좀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가져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주제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이 있으면 시행령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세요. 자, 네, 문제 3번. 그 박스 보시면 우리 문제 분석 자료에 문제 2번이 잘못 들어왔어요. 우리 실강 다니신 분들. 그래서 보시면은 감정평가 법령상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고 비교 이렇게 됐죠. 비교를 한번 볼게요. 자,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정평가 제도 있죠. 그 넓은 이해로 했을 때는 다 쓸 수 있어요. 심사, 적정성 검토,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 표본 조사 관련된 개념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문제에서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정평가 제도 이렇게 안 하고 공정성이라든지 적정성 대신에 아니면 신뢰성이라든지 객관성 확보를 위한 감정평가 제도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제도, 적정성 검토, 타당성 조사, 표본조사 요 4가지 주제 있죠. 요거는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꼭 암기를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오늘 우리 최고 답안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최고답안 아주 딱 1쪽부터 빡빡하게 잘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잘 쓰셨어요. 그래서 잘 쓰셨고 특히 좀 차별화된 포인트는 뭐였냐면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렇게 썼어요. 3. 해당 조문의 법적 성질 해서 이게 이제 사법관계냐 특칙이냐라는 부분을 다른 분들은 잘 못 썼는데 이분은 잘 쓰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포인트로 잡아주시고 넘겨보시면은 자, 5쪽으로 볼게요. 자, 감정평가 우리 손해배상책임 같은 경우 예시답안 같은 경우에 저는 요건하고 서술하고 요건하고 상황포섭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분은 일단 요건을 쫙 쓰신 다음에 5쪽에 롬마자 3 사안의 경우에서 몰아서 쓰셨어요. 이런 답안 형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서 각각 요건별로 이제 이야기를 쭉 쓰시고 있죠. 이렇게 답안 형식을 쓰셔도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 예시 답안이랑 최고 답안이랑 이제 보통 답안이랑 다 자기 답안이랑 이렇게 펼쳐놓고 복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기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면은 8쪽. 타당성 조사도 법률을 같이 잘 썼어요. 근데 이제 타당성 조사 설명하기 전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요 감정평가서 아까 우리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중에 하나인 타당성 조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위 개념부터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 이렇게 개설을 치고 갔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쓴 답안이에요. 그래서 뭐 나무랄 게 없는 좋은 답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답안 복귀할 때 잘 참고하시고 보통 답안 볼게요. 자, 우리 보통 답안 같은 경우에 저는 처음 보고 보통 답안 딱 봤는데 최고 답안인 줄 알았어요. 보고 글씨가 너무 예쁜 거예요, 형식이랑. 그래서 이거 최고 답안 아니야? 했는데 이제 앞 페이지를 딱 보니까 보통 답안이 써 있더라고요. 어쨌든 형식 같은 경우에는 최고 답안에 준한다. 그래서 글씨랑 이 형식이 엄청 예뻤습니다. 예뻤어요. 딱 눈에 튀더라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은 마지막 장으로 바로 가볼게요. 7쪽, 8쪽. 자, 이분도 굉장히 잘 쓰는 답안이긴 한데 이장 적정성 검토를 내부 심사, 외부 심사로 좀 나눈 게 조금 약간 이제 심사보다는 검토에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제일 좀 아쉬웠고 나머지는 다 잘 썼어요. 그래서 시행령에 있는 우리 7조의 2, 3, 4 이런 것도 같이 써줬으면은 아마 이분이 최고 답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기 답안, 그 다음에 우리 그 보통 답안, 최고 답안, 예시 답안을 펼쳐놓고 최고의 답안, 진짜 이 최고 답안을 넘어서는 더 좋은 답안을 쓰겠다 하면서 답안지를 이렇게 써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기는 뭐 제 유튜브에 김영조 옛날에 우리 작년 합격생이었죠. 그분이랑 같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찍어놓은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이랑 최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는 거를 직접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합격생 그 합격수 유튜브를 세 분을 찍고 왔어요. 두 분은 3년차 동차. 근데 2년차 유예 때 제 단과나 스터디를 들은 게 아니라 다른 타학원에서 하시다가 거기서 법규 꽈랑 맞고 저한테 3년차 동차 때 오셔서 상담을 받고 요번에 붙었어요. 그래서 60점 이상으로 이렇게 붙었는데 또 한 분은 2년차 유예 제 단과 컬이 쭉 따라오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붙었어요. 근데 이제 제일 기억에 남았던 말이 뭐냐면은 선생님 저는 그 복기를 항상 했어요. 단과랑 스터디 끝나면은 저는 이 복기를 항상 그 최고 답안, 보통 답안, 예시 답안 하고 정말 그대로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남는데 그래서 사실 최고 답안은 복기 안 하셔도 돼요. 최고 답안 복기 안 하셔도 되는데 최고 답안 아니신 분들은 내가 문항별로 문제별로 점수가 좀 낮은 부분이 있다면 복기를 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좀 빨리 오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작년에는 그 수험생 유튜브 김영조 씨가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 요번에 또 있습니다. 요번에도 또 수험생 유튜브를 운영하시다가 이제 저한테 오셨는데 그분도 이제 붙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이제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내일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면서 또 꿀팁이 있으면 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3명의 합격생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복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귀찮고 제일 싫은 그런 작업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꿋꿋이 조금씩 늘려가시면은 뭐 당연히 점수는 60점 이상, 이번 시험 기준 했을 때 60점 이상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문제를 볼게요. 오늘 문제.
자, 오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분석 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2002년 13회 부관이 40점으로 어떠한 해결 가능성이 존재하냐 이런 식으로 한번 나왔어요. 근데 저희 연기 때 한번 풀어봤습니다. 연기 때 저희 다니신 분들은 한번 풀어봤고, 그래서 이제 부관을 이제 그대로 내기보다는 아마 타시험 기출이랑 응용돼서 날 것이다 해서 제가 타시험 기출인 행시 시험으로 응용해서 오늘 문제를 내드렸습니다. 어쨌든 부관이 안 나온 지 좀 꽤 됐거든요. 근데 행정법 논점 중에서는 A급 논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부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 3개 논점. 문제 1번은 별 3개를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부관 같은 경우에는 뭐 제 기본 강의를 안 듣고 뭐 다른 데서 만약 들으셨다거나 아니면 다른 책을 보신다면 선생님 저는 이제 요 예시 답안이랑 아니면 뭐 핵심 정리랑 아니면 다른 기본을 보고 있는데 부관의 목차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부관의 학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논고가 왜 다 다르죠? 자, 교수님마다 다 다릅니다. 교수님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논코도 다르고 논리도 달라요. 그래서 제 기본 강의나 아니면 제 단문을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혹시 다른 교재나 아니면 다른 강사님 걸 봤다 하면은 그냥 그 단문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채점 기준에서도 차별화 두지 않고 그냥 똑같이 인정할 거예요. 똑같이 인정할 거니까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사실관계는 많이 없죠. A시장은 B에 대해 도로 점용 허가함에 있어서 전용 기간을 1년으로 하고 끊어볼게요. 하고 월 10만 원의 점용료를 납부할 것을 부관으로 붙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1년으로 하고와 그 다음에 월 10만 원의 점용료를 납부할 것 이렇게 지금 내용이 사실은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1년으로 하고 1년이 뭐죠? 1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확실한 사실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한으로 볼 수 있고요. 월 10만 원을 납부하세요. 자, 여기 있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앞으로 토요일마다 월 10만 원을 납부하세요 하면 어떠죠? 부담되죠? 아무도 안 오시겠죠, 그죠? 아무도 안 오시겠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 요 부관의 종류를 보시면은 1년 부분은 기한, 그 다음 10만 원 부분은 부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선생님 그냥 1년으로 하고 월 10만 원 정료를 납부할 것 이거 하나로 보면 안 되나요? 그렇게 볼 여지도 있겠죠. 이걸 하나로 묶어서 본다면 그냥 부담으로 보겠죠. 근데 다만 문제 같은 경우 보시면은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답안지를 받았을 때 행정소송의 대상을 다툴 수 있는가, 취소 판결할 수 있는가 할 때 학설에서 갈리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부관에서 그냥 일반 부담이랑 그 다음에 기타 부관, 그 외 부관을 나누어서 설명한 학설들이 많죠. 그죠? 제 교과서 아니어도 다른 교수님들도 그렇게 많이 쓰시죠. 근데 만약 이걸 내가 기한과 부담으로 캐치를 했다면 답안지에 검토할 때 두 가지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차별화 전략이 되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부관의 종류를 기한과 부담 두 개로 나누신 분이 점수를 더 많이 가져가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이건 부담이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기본 점수는 가져가게 채점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우리 상위권 분들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요. 아, 그냥 부담으로 퉁치면은 점수를 일정 점수밖에 못 받겠지만 이렇게 지금 구분되어 있는 거, 이렇게 좀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을 두 개로 검토를 하면은 점수를 좀 더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차별화 전략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쓰시는 게 답안지가 조금 더 예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점은 거의 드러나게 줬어요. 자, 물음 1. B는 도로 점용 허가에 붙어진 부관의 부분 대해서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 밑줄 쳐볼게요. 부관만을 독립하여 행정소송에 대상할 수 있는가? 이거 무슨 논점이죠? 그죠? 독립쟁송 가능성. 독립쟁송 가능성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막 두음을 따서 막 부분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외웠는데, 자, 제 교재는 쟁송의 형태까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의 교재는 쟁송의 형태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분들이 있죠. 자, 그럼 이때 채점자가 딱 봤어요. 자, 문제의 쟁점은 우리 행정소송 대상, 즉 독립쟁송 가능성인데 요것만 쓰신 분이랑, 그죠? 요것만 쓰신 분이랑 쟁송 가능성과 연결해서 쟁송 형태까지 같이 쓴 사람. 그럼 점수를 뭘 더 많이 줄까요? 후자겠죠. 그래서 쟁송 형태까지 같이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물음이를 볼게요. 부관을 다투는 소송에서 본안 심리 결과, 자, 밑줄 칠게요. 부관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 부관의 위법성 뭐가 있죠? 목차가 큰 게 가내시, 그죠? 가능성, 내용성 한계, 시간적 한계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미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위법성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위법성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법성은 이미 인정됐고 법원은 독립하여 미주처벌기업 부관만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이건 무슨 노점이죠? 독립취소 가능성 논점을 써주세요죠. 그래서 독립취소 가능성 합헌검이 들어오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물음 3번. 자, 부관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A시장은 B에 대해서 부관부 도로점용 허가를 한 후에 미주 접을게요. 이 기본 행위를 하고 난 후에 추가로 도로점용 시간을 우리 16시부터 22시까지 제한하는 부관을 붙일 수 있는가 미주 접을게요. 자, 요거는 뭐죠? 이미 행정행위 후 나중에 부관을 붙이기 때문에 사후 부관입니다. 사후 부관 노점을 써주세요. 이렇게 지금 써져 있는 거죠. 자, 근데 배점은 몇 점이죠? 사후 부관. 지금 물음 3의 배점, 그러니까 물어보는 배점이 몇 점이죠? 10점이죠. 자, 그럼 사후 부관을 10점을 쓸 수 있는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실제 시험장에서도 내가 이거를 10점 쓸 수 있는가? 그러면은 내가 문단 하나로 해서 3점으로 정리했는데 어떻게 10점을 쓰지? 그럴 땐 어떻게 들어가면 되죠? 그죠? 상위 카테고리로 관련 논점을 엮어서 한 번에 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후 부관 가능성 위에 있는 카테고리는 부관의 가능성, 그죠? 그 다음에 내용상 관계, 그 다음에 사후 부관 가능성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주면 되겠죠. 자, 우리 바로 예시 답안을 가볼게요. 이쪽을 펴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 사안의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에 부과된 1년의 점용기간은 우리 확실한 사실을 이존시키는 부관으로 기한에 해당한다 해서 기한으로 봤고요. 또 점용료는 한 줄 내려오시면 상대방의 금전급 보험을 부과하는 부관수 부담에 해당한다 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시면은 3쪽으로 가볼게요. 자, 근데 우리 쟁송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만약 검토를요, 전면 긍정서를 택한다면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3 검토 미 사안의 경우에 마지막 줄 보시면요, 결국 전면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썼기 때문에 기관과 점용료 모두 쟁송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어떤 견해를 택해도 상관은 없는데 다만 검토한 그 학설에 맞춰서 사안포섭을 해야 돼요. 그죠? 검토를 그 사안포섭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 불합격생들 목차들을 제가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좀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두 가지 실수가 있었어요. 우리 불합격생분들은 두 가지 실수. 예를 들면 검토를 나는 무슨 학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데 사안포섭을 반대로. 사안포섭을 반대로. 그러면 요거는 사실 틀린 거죠. 틀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점수를 많이 못 받았고 또 우리 그 2번 같은 경우에 하자승계가 나왔었잖아요. 하자승계는 답을 정해놓고 났습니다. 실제 우리 채점장은 우리 출제원이 답을 정해놓고 된다 안 된다를 정해놓고 냈는데 반대로 쓴 친구들은 50% 미만으로 많이 받았어요. 50%나 50% 미만. 근데 답을 맞추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60% 이상.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엔 약간 그 차이가 좀 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좀 틀리면은 점수를 좀 많이 안 줬어요. 요번 시험 채점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이렇게 했어. 불합격생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막 해보면은 제가 시험지에 판례 쓰겠다. 판례라고 썼는데 이제 내가 무슨 판례를 쓰겠다 했는데 그 목차를 빼먹거나 아예 안 쓴 사람. 또는 내가 뭘 쓰겠다. 하고서 막상 실제 시험장에서 자기가 뭘 쓴지 몰라. 이러신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험지에다가 목차를 잡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답안지, 2차 답안지에 옮기잖아요. 이렇게 옮기는 작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근데 이 작업을 시험지에는 써놓고 여기다가 안 옮기신 분들 있어요. 심지어 판례, 그 다음에 법정운동. 이러면은 여기서 점수가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 훨씬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 요 두 가지 불합격생분들 중에서 요런 두 가지 차이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 좀 조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3쪽에서 4쪽으로 넘어가시면 4쪽의 사안의 경우. 3. 검토미 사안의 경우를 또 볼게요. 자, 보시면은 점용료와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점용 기간 해서 각각 나누어서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만약에 위에다가 그냥 퉁 쳐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그래, 나는 이렇게 종류를 두 개를 나눴어. 그런데 독립쟁송, 독립취소 가능성을 내려올 때, 그죠? 그냥 자기는 이렇게 포섭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주긴 주는데 기본 점수밖에 못 받겠죠. 점수를 많이 안 주겠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썼는지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써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시험지 내가 어떻게 목차를 잡았느냐 생각을 하면서 써야 돼요. 그냥 대충 항상 그 약간 루틴화 되듯이. 그죠? 나는 항상 뭐 이노점을 이렇게 썼으니까 해서 맨날 이렇게 쓰시다가 실제 시험장에서 눈에 뭐가 씌어서. 그죠? 아니면 내가 뭔가 착각을 해서 그 조그만한 실수를 했는데 조그만한 실수 때문에 1년을 더 하는 거예요. 그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뭐 1점, 뭐 2점, 아니면 실무 뭐 0.5점, 뭐 이런 식으로 부족해서 지금 떨어지신 분들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 크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이쪽으로 오시면 일반적인 우리 부관의 조문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17조 1항 이런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양가로이 같은 경우 4항이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보통 부관의 패턴, 일반 패턴 할 때 내용상계 이 법조문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뭘 했죠? 여기다가 뭐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례 원칙이라든지 이런 일반 원칙을 많이 썼었죠. 근데 해당 문제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이 많이 없죠. 그죠? 사안 포섭할 게 많이 없죠. 그래서 그냥 조문만 쓰고 대신 양가로 3에 집중하셔서 사업원관성 쓰신 다음에 6쪽으로 오시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사실관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검토 미사안의 경우 볼게요. 도로 점용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이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비가 동의한 사실도 없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부관을 부관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지금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문제 1번 요거 타시험 기출 응용이고, 일단 부관 같은 경우에 안 나온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일단 부관 논점은 꼭 준비하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관 같은 경우에 점수 차이는 어디 있냐면, 우리 아까 우리 5쪽부터 있는 17조 있죠? 이거 뭐죠? 행정기본법. 그죠? 일단 행정기본법 17조. 그래서 위법성을 물어봤을 때 행정기본법 17조를 얼마나 자세하게 서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갈릴 거예요. 그죠? 점수 차이가 달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논리. 자, 부관이 뭐죠? 우리 주된 행정위에 부과된 규율이죠. 그래서 종된 규율이죠. 그래서 독립쟁송 가능성. 만 쓰는 것보다는 엮어서 형태를 쓰는 것도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사람은 사실은 주된 행정위는 남겨놓고 부관만 떼고 싶은 거겠죠. 그죠? 부관만 떼고 싶은 거겠죠. 부관만 톡대. 그러면은, 자, 쟁송 가능성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단계는 위법성이겠죠. 이 부관이 어떤 식으로 위법한지, 그죠? 이 부분, 단계별로.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종된 규율인 부관이 위법하다 하면은 결국 법원은 독립 취소가 가능하냐. 이 형태로 가겠죠. 그래서 위법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법 조문을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쟁송 가능성과 취소 가능성 안에 논점에 뭐가 있죠? 합판검이 있죠. 그러면 학설과 판례의 구체성에 따라서 차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학설 이름만 썼다. 어떤 사람은 학설과 논거를 썼다. 어떤 사람은 학설 논거 다 쓰고 판례 기본 판례 쓰고 그 다음에 뭐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썼다. 그런 분들이 60% 이상을 득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시 답안에 하나만 볼게요. 추가로 3쪽을 펴볼게요. 자, 그래서 학설을 이렇게 다 썼다. 그리고 3쪽에 이렇게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답안지에 대법원은 부담만이 독립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끝나는 분과 그 다음에 하였으며 어면 없이 부속성 사용을 금지하는 사건에서 해서 관련된 사건을 같이 쓴 사람 이렇게 있어요. 당연히 누구를 더 점수를 많이 줄 수밖에 없다? 후자를 더 많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어면 없이 부속성 사용을 금지하는 부관 사건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체크해 놓을게요. 자, 그래서 우리 3쪽에 이런 부분들을 좀 살리면은 60% 이상씩 득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좀 살리는 방향으로 제가 앞으로는 이제 조문이랑 그다음에 판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구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많이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좀 끌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별 3개로 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번 잘 정리하시고 문제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문제 2번은 별 2개를 주세요. 문제 2번은 별 2개.
자, 이 기출문제는 우리 31회를 일단 변형을 한 건데 배점을 마지막 줄 보시면은 20점 이렇게 냈죠. 근데 실제 시험은 15점 이렇게 났었어요. 실제 시험은 15점, 5점 제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마지막 줄 읽어볼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갑은 곡물인 이 사건 토지를 시 토지를 이 사건 시설에 조성사업 시행을 하여 수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건 무슨 논점이죠? 곡물 수용 가능성이죠. 곡물 수용 가능성. 그리고 그 위에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편 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그죠? 시토지, 문화재보호법상 우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이 사건 시설 조성 사업을 위해서 우리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조성 사업과 결국 문화재보호법에 걸린 이 문화재 그 토지를 어떻게 이 비교를 할 것인지, 그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되는 논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에 사실관계는 뭐 복잡한데 사실 크게 많이 필요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만 잘 체크했으면은 논점을 찾을 수 있는 좀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 곡물 수용 가능성이니까 또 그 안에 뭐가 있죠? 합판검이 있죠. 그럼 합판검 있으면은 뭐 많이 써봤자 몇 점이죠? 문합판검 써도 10점. 그죠? 목차 4개. 그래서 3, 4개 하면은 한 10점. 이렇게밖에 안 되죠. 자, 근데 우리 배점 몇 점 나왔죠? 20점 나왔죠. 자, 그러면은 우리 곡물 수용 가능성 같은 데서는 어디서 포인트를 더 둘 수 있어요? 차별화 포인트를. 만약 긍정서를 택했다면은 특별한 필요를 어떻게 포섭할지. 그죠? 특별한 필요가 중요한 거죠. 그럼 특별한 필요는 어떻게 포섭하죠? 그죠? 비례 원칙으로 포섭하죠. 그래서 비례 원칙까지 풀목차로 넣어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시 목차를 보시면은 그 문제 분석 바로 아래에 있어요. 로마자 3 특별한 필요 판단 기준이 어떻게 있죠? 개선하고 비례 원칙인데 일반적인 비례 원칙의 단문이 그대로 들어가고 상한 포섭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시 답안도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7쪽을 펴볼게요. 예시 답안. 자, 예시 답안 7쪽 보시면은 곡물 수용 가능성에 논점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점 바로 보시면 뭐가 있죠? 토지보상법 19조 제2항에 조문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 선생님 저 이거 문제집 봤는데 참조조문에 있더구만요. 참조조문에 우리 토지보상법 19조 2항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 줬으니까 그냥 안 썼어요.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참조조문 있어도 문제에서 해당 논점이 된다면은 그냥 참조조문 그대로 베끼세요. 참조조문 그대로 베껴서 넣어주세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그냥 그대로 다 베껴서 쓰는 그건 아니고 문제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조문 숫자와 제 몇 항을 정확하게 써주세요. 그래서 조문 같은 경우에도 그냥 몇 조만 썼느냐. 그래서 제 몇 조, 무슨 법, 제 몇 조, 그 다음에 무슨 법, 제 몇 조, 제 항, 몇 항. 자, 요렇게 쓰는 것도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요. 자, 그 다음에 그 문구들 있죠. 물론 법조문은 문장 다 잘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쓰면 좋긴 하겠지만 실제로는 힘들죠. 그죠? 실제로 힘들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우리 각 법의 3법에 제1조 요 목적, 요건 키워드를 어디서든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키워드를 따서 외우시고 제2조. 자, 제2조 이거 뭐가 있죠? 항상 모든 법률마다 정의가 있죠. 이 정의는 토시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외우는 걸 전 추천드려요. 그래서 요걸 정확하게 외우시고 나머지 조문들 있죠? 그거는 목차와 키워드를 따서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3법 같은 경우에 기본이 되기 때문에 조문을 외우시고 선생님 이거 조문 외웠는데 실제 시험장 가니까 참조조문 줘가지고 억울하던데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저희 시험은 법전을 안 주는 시험이에요. 되게 특이해요. 다른 자격사, 그러니까 전문직 시험 같은 경우에는 법전을 줘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 옛날 옛적에는 참조조문을 잘 안 줬어요. 그냥 진짜 법조문 그냥 다 외웠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어떤 수험생들이 우리 시험만 왜 법전 없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의 제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1, 2, 3번에는 참조조문을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문제 4번은 참조조문을 잘 안 주죠. 만약 참조조문 줬으면 다들 6점 받았겠지, 그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일단 요거 랜덤으로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우리는 3법을 다 암기를 하시긴 합니다. 그래도 참조조문 나왔어도 답안지에는 간단하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오시면 8쪽에 오시면 비례원칙이 들어와 있죠. 비례원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가로 이 요건 있죠. 그래서 우리 적필상단 열심히 외웠었어요. 그래서 적합성, 필요성, 그 다음에 상당성,
단계적 심사가 아니죠. 그래서 적필 상단에서 4가지를 꼼꼼하게 써주시고요. 그리고 사례 해결을 볼게요. 자, 사례 해결 같은 경우에 옆에다 써볼게요. 열린 결말. 그래서 이 뭐 조성사업이 이 사건 시설사업이 뭔지 뭐 정확하게는 아주 자세하게는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저 예시 답안에 있는 답안이랑 반대로 해도 돼요. 다만 어떻게? 논거나 검토는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 당해 부지는 문화재보호법상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공물이지만 공원사업의 공익성이 요구되는 점, 그다음에 수용을 통하여 공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점들을 보았을 때 넘겨보시면은 목적이 적합하면 적합성이죠. 그다음에 필요성, 상당성도 만족함으로 특별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저는 아니에요. 문화재가 더 중요해서 문화재에 대해서 뭐 한번 훼손되면은 다시 되돌릴 수 없고 이런 회복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문화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때는 특별한 필요가 없어서 수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수용이 가능하다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논거로 쓰느냐 이 논거를 검토를 어떤 걸 쓰느냐가 더 중요한 채점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도 좀 쉬운 노점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사안 포선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2번 우리 곡물 수용 가능성 노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 문제 3번부터는 또 너무 또 유명한 문제죠. 자, 문제 3번은 우리 별 2개를 해볼게요. 너무나 유명한 문제여서 사실은 잘 썼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토지보상법상 전협의와 후협의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설명하시오 이렇게 들어왔는데 전과 후협의의 차이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협의할 때 제일 중요하게 배웠던 게 뭐죠? 기몽학이 때 제일 중요한 거 성질. 자, 그럼 성질의 학설이 뭐가 있죠? 그죠? 사법상계학설이랑 공법상계학설이 있죠. 왜 그게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그게? 그죠? 나중에 구제 수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그 2가지 점이 제일 중요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시 답안 잠깐 보시면은 자, 그럼 구쪽 10쪽에 그럼 전 협의의 성질, 후 협의의 성질 해서 합판검 쓰면은 배점이 벌써 20점 돼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죠? 공통점은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쪽에 하단 보시면 양협의 차이, 법적 성질의 차이 있죠. 그 부분은 어차피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사법상계학설, 공법상계학설 똑같이 들어가고 10쪽으로 오시면 대신 검토만 어떻게? 다르게.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꺽쇠하고 동그라미 꺽쇠에서 전협의, 후협의를 각각 나눠서 보는 거죠. 그렇게 적어주는 게 제일 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밑으로 내려주시면 권리구제 수단 차이. 그죠? 요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성질을 적어준 이유가 사실 수단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절차적 차이나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어도 다 점수로 인정해 드릴 거예요. 맞다면 다 점수로 인정하겠습니다. 문제 3번은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사실 요거는 우리 일반 원칙 단문입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일단 별 2개입니다. 별 2개. 그리고 자기구속의 원칙, 자기구속의 법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인데 자, 우리 예시답안 11, 12쪽 볼게요. 자, 11쪽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의, 근거,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12쪽을 보시면 대신 우리 재량행위, 선례, 그 다음에 동정사안 재선동인데 거기서 차별화점이 뭐냐면 이 선례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자세하게 서술하냐죠. 그래서 선례 불효설과 그 다음에 2번째 줄에 1회 선례 충불설, 행정관해설 요 3가지와 판례를 같이 적어준다면 분명히 실제 시험에서도 플러스 알파 득점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를 적어주세요. 그래서 그냥 재선동만 적은 사람 재선동에서 또 선례에 대해서 선례 불효설, 충불설, 관행설을 적어준 사람 요 점수 차이는 2점 이상 차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1번부터 쭉 보시면 이제 4번까지 있는데 제가 이제 별 3개, 별 2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오늘은 별 하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바쁘신 분들은 일단 별 3개 위주로 암기를 하시되 그 직장병에 뭐 육아병에 이러신 분들 여러분들은 별 3개를 먼저 하시되 우리 내년에 꼭 붙어야 할 전업수험생 그 다음에 유예이신 분들 있죠. 그분들 오늘 오픈북을 했나 안 했나 마음에 이제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어보세요. 만약 내가 했다.
괜찮아요. 집에 가셔서 다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내가 오픈북을 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그 주에 다시 외우시되 이제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제가 세부 진도표로 나눠드린 거 있죠. 그 범위 위주에서 달달달 암기하셔서 웬만한 오픈북 안 하는 방향으로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강의부터는 법조문이랑 판례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최소 우리 직장병이나 뭐 동차나 시간 없는 생동차 뭐 이런 분들 있죠. 이분들은 최소 55점. 그다음에 유예와 전업수험생분들 있죠. 이분들은 60점 이상을 맞도록 제가 좀 계획을 짜겠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네이버 카페 강의 계획서에 있어요. 강의 계획서 앞부분에 제 네이버 카페 게시판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시고 공부 질문은 게시판으로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상담은 지금 벌써 11월 첫 주까지 다 찼어요, 이미. 그런데 그 이후로 혹시라도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랑 대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따로 잡습니다. 그래서 제 연락처. 아마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래도 한번 적을게요. 010-3035-1328로 연락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꼭 카톡만 되나요? 저 카톡 없앴는데요. 저 뭐지 그 스마트폰이 아닌데 이러신 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문자로 보내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5를 잡아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카톡을 조금 더 선호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